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대화가 끝나고 나면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하는 의심이 들 때, 내 기억이 맞는데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면 내 기억을 의심하게 될 때,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현실 인식을 왜곡시키고 여러분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종 기법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7가지 말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말들을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가스라이팅 상황에 놓였을 때 빠르게 알아차리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가 예민한 거야. 또는 넌 너무 민감해. 첫 번째로 가장 흔하게 듣게 되는 말입니다. 네가 예민한 거야. 넌 너무 민감해. 오버하지 마. 이 말이 왜 가스라이팅일까요? 여러분이 상처받았거나 불편함을 표현했을 때 이 말은 여러분의 감정 자체를 무효화시킵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태도라고 프레임을 바꿔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인이나 배우자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그 말 듣고 기분 나빴어 라고 하면 에이,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대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은 내 감정이 이상한 건가? 내가 정말 예민한 건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상처받는 말을 들어도 이 정도로 기분 나빠하면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참게 되죠.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건강한 관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그렇게 들렸구나. 미안해.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다음엔 더 조심할게. 여러분의 감정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거죠. 하지만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를 여러분에게 돌립니다. 두 번째, 그런 일 없었는데? 또는 네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말입니다. 그런 일 없었는데? 네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이건 정말 교묘한 가스라이팅입니다. 여러분의 기억 자체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지난주에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저번에 네가 5시에 만나자고 했잖아 라고 하면 아니야, 난 6시라고 했어. 네가 잘못 들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처음엔 여러분도 확신이 있죠. 분명 5시라고 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너무나 확신에 차서 심지어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내가 왜 5시라고 하겠어? 난 항상 6시 이후에 약속 잡는다고 말했잖아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혼란스러워집니다. 내 기억이 틀린 건가? 정말 6시라고 했나? 요즘 내가 정신이 없어서 잘못 들은 건가?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점점 자신의 기억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상대방의 말에 의존하게 되죠.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백하게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그런 일 자체가 없었어? 라고 부정하는 경우예요. 여러분이 본 것, 경험한 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여러분은 현실 감각을 잃기 시작합니다. 내가 본 게 맞나? 내가 미쳐가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죠.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 자체가 1944년 영화 가스등에서 나온 건데요. 영화에서 남편이 아내를 미치게 만들려고 집안의 가스등을 어둡게 만들어 놓고는 가스등은 그대로인데 당신이 이상한 거 아니냐고 하는 장면에서 유래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과 경험을 부정하는 이 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어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세 번째 가스라이팅 멘트입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널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네가 발전하길 바라니까 이러는 거야. 이 말이 왜 위험할까요? 이 말은 상대방의 비난이나 통제를 마치 선의로 포장합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제기하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새로운 옷을 샀는데 상대방이 그 옷 너한테 안 어울리는데? 솔직히 말해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말 안 해줘도 나는 네가 창피당하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 말하는 거야. 라고 합니다. 또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건 너한테 안 맞아. 내가 널 오래 봐서 아는데 넌 그런 일 못해. 나중에 실패하면 상처받으니까 내가 미리 말해주는 거야 라고 하죠. 표면적으로는 여러분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여러분의 선택을 통제하려는 겁니다.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이 사람은 나를 생각해서 저러는구나.
내가 이 사람 말을 안 듣는 게 잘못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되죠. 내 판단보다 이 사람 판단이 맞을 거야. 이 사람이 날 더 잘 아는 것 같다 하면서요. 진짜 여러분의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어떻게 생각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돕는 거죠. 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또 그 얘기야? 또는 왜 맨날 그런 식이야?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말입니다. 또 그 얘기야? 왜 맨날 그런 식이야? 넌 항상 그래. 이 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이 제기하는 정당한 문제를 여러분의 습관적인 불평으로 치부해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상대방이 또 약속 시간에 늦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또 30분이나 늦었네. 이번 주에만 벌써 세 번째야 라고 하면 또 그 얘기야? 넌 맨날 시간 타령이네. 좀 융통성 있게 살면 안 돼? 라고 답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문제는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데 초점이 여러분이 자꾸 불평한다로 옮겨갑니다. 문제를 제기한 여러분이 오히려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맨날 그런 식이야 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반응을 일반화하고 과장합니다. 여러분이 두세 번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인데 마치 항상 그런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자주 불평하나? 내가 너무 까다로운 건가? 다음엔 참아야겠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생겨도 말하지 않게 됩니다. 또 그 얘기 한다고 할까봐, 내가 맨날 불평한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워서요.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이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입을 다무는 것. 건강한 관계에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우리 이 문제가 자꾸 생기네. 내가 뭘 고쳐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길까라고 함께 해결책을 찾습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여러분을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다섯 번째, 내가 언제 그랬어? 증거 있어? 다섯 번째로 위험한 말입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증거 있어? 구체적으로 말해봐. 이 말이 왜 가스라이팅일까요? 여러분이 느낀 감정이나 분위기를 무시하고 오직 증거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는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이걸 다르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여러분을 무시하는 태도를 계속 보였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요즘 네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내가 언제? 정확히 언제 뭐라고 했는데? 말해봐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말은 기억 안 나는데 전반적인 태도가? 라고 하면 그것 봐, 증거도 없으면서 나한테 억지 쓰네. 그냥 네 피해망상인 거 아니야? 라고 몰아갑니다. 이게 교묘한 이유는 뭘까요? 사람 사이의 문제는 항상 명확한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시하는 태도, 차가운 말투, 미묘한 비난, 이런 것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반복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이걸 역이용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대라,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면서 여러분이 느낀 전체적인 맥락과 분위기를 무효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설령 여러분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도 그건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그건 네가 오해한 거야 라며 하나하나 부정합니다.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않으려는 거예요. 진정으로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게 했구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꼈어? 내가 뭘 고치면 좋을까? 여러분의 감정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증거 있어? 라는 말로 여러분의 경험을 법정 공방처럼 만드는 사람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말, 네가 날 그렇게 만들었어. 또는 네가 그러니까 내가 이러지. 여섯 번째로 정말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멘트입니다. 네가 날 그렇게 만들었어. 네가 그러니까 내가 이러지. 내가 왜 이러는 줄 알아? 다 너 때문이야. 이 말의 핵심은 뭘까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여러분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볼까요?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졌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왜 그렇게 화를 내? 무서워라고 하면 네가 날 화나게 만들었잖아. 네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이러지? 라고 합니다.
또는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는데 네가 나한테 관심을 안 줬잖아. 네가 날 제대로 사랑했으면 내가 왜 그랬겠어?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서운해도 폭력을 행사하거나 배신하는 건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잘못해서 이 사람이 저렇게 된 거구나.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잘했으면 이 사람도 안 그랬을 텐데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상대방의 모든 부정적인 행동을 여러분 탓으로 돌리게 되죠. 상대방이 화를 내면 내가 화나게 했구나. 상대방이 무시하면 내가 무시당할 만한 행동을 했구나.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됐구나라고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의 감정 조절 장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이 나쁜 선택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아닙니다. 물론 관계에서는 서로 영향을 줍니다. 내 행동이 상대방을 화나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할지는 상대방의 선택입니다. 대화로 풀 수도 있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는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네가 날 그렇게 만들었어 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절대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7번째, 넌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또는 나 아니면 누가 너를 받아주겠어? 마지막 7번째는 아마 가장 직접적이고 파괴적인 가스라이팅일 겁니다. 넌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나 아니면 누가 너를 받아주겠어.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런 말들은 여러분의 자존감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상대방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만들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새로운 직장을 알아본다고 하면 네가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어? 여기서도 제대로 못하는데 나한테 있는 게 편한 거야 라고 합니다. 또는 여러분이 이별을 생각한다고 하면 나 떠나면 너 혼자 어떻게 살려고? 나만큼 너 챙겨줄 사람 없어. 후회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일어납니다. 너는 나 아니면 친구 없잖아. 내가 너랑 놀아주는 거야 라는 식으로요. 이런 말들은 여러분을 무능하고 가치 없고 의존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그리고 상대방만이 여러분을 받아주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정말로 그렇게 믿기 시작합니다.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이 사람 말이 맞아.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래서 아무리 관계가 힘들어도 아무리 상대방이 여러분을 나쁘게 대해도 떠나지 못합니다. 떠날 용기가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건 거짓말입니다. 절대적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존중하고 사랑해줄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네가 원한다면 내가 옆에서 응원할게. 나는 네가 성장하고 독립적이 되길 바래 라고 응원해주죠. 여러분을 작게 만들고 의존하게 만들고 갇히게 만드는 이 말들 절대 믿지 마세요.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필요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가스라이팅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